한동훈, 오세훈 이 두 유력 주자는요, 연일 이 대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이어서 어제도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 토요일부터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기 시작을 했죠. 어제까지 연달아 글을 올리면서 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는 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거냐 이러면서 그 대통령의 임기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 헌법 84조를 화두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서 이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죠. 이어서 어제는요, 이 대표가 이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를 여기는 것 같다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이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 재판을 질질 끌어서 선거 이후로 이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임기 단축 개헌 혹은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는 희대의 무리수를 쓸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이 헌법 제81조 해석상 이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이 되면은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하게 비판해 왔었습니다. 앞서 나왔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 범죄를 가리고 감옥을 가지 아니라 하고 정치권에서 어슬렁거리는 범죄자들을 지워버릴 겁니다.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척한 거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김문기 씨도 모르는 척했고,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것도 모르는 척했고, 모든 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분이 국회 장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일하는 척하면서 자기들의 범죄를 방어하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어제 하루에만 3차례에 걸쳐서 이 대표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오 시장은 총선 전까지만 해도요, 이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총선 이후에 여권의 당권 그리고 차기 경쟁이 본격화하는 흐름 속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에 또 나서고 있어서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직접 이렇게 정쟁에 발을 담그는 거, 이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오후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조치를 유치한 치킨 게임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국가 안보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일은 유치하다고 하면서 본인 방탄에는 세상 진지하신 분이라고 꼬집는 글을 SNS에 올렸고요. 그에 앞서는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은 이 대표만을 위한 것이라며 제왕적 총재를 불렸던 삼김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고, 어제 오전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지적하면서 국회를 이 대표의 대선 꽃길로 만들어주는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 시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 후에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침묵하는 건 비겁한 것이라며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여당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고 나섰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표를 때리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주변의 세를 결집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논란이 가장 컸던 지도체제의 경우에는 현재의 단일체제와 집단체제, 그리고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승계형 지도체제 등을 논의한 결과 현재의 단일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황우연 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승계형 지도체제를 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용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단일 지도 체제가 유지되는 것인데 다만 승계가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만이라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보완 제도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하기 위한 카드 아니냐 이런 일각 해석도 있던데. 글쎄요, 견제가 될까요? 그분이 나오셔서 의원이 만약에 대권에 도전해서 난 사임에 해당할 때는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후계자가 있으면은 내가 후계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나가도 당원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훨씬 부담이 적을 거예요. 이 카드는 살아있는 겁니까? 완전히 무산된 겁니까? 위원장님의 이 아이디어는. 전부 다 우리 특위에 맡겼으니까 특위 결론을 우선 받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관련 상황들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날짜의 경우에는요. 당초 예상보다는 더 빨리 치르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네, 관련 논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에서 진행 중인데요. 당초 파리올림픽 일정 등을 고려해서 다음 달 25일로 예정됐었던 전당대회를 조금 더 빨리 치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복수의 언론들은 다음 달 23일로 잠정 결정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의 윤곽이 이렇게 점차 뚜렷해지면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이제 분주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하지만요,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면서 이거 과연 흥행이 잘 될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안팎에서 이 사실상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데다가 이 현재 단일 체제가 이제 유지가 될 경우 다른 거물급 이 당권 주자들이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될 경우에는요, 중량감 있는 이 당권 주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그 여론의 주목을 끄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이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권 주자로 꼽히는 대다수의 인사들이 출마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이 내일 있을 특위 발표 등에 따라서 이들이 출마 여부를 변경할지 그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전당대회 시기가 이제 사실상 다음 달 23일로 잠정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곧 이제 후보자 접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권 주자들이 과연 이 전당대회에 나설지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곧 다가오는 건데요. 역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건 바로 한 전 위원장의 움직임일 겁니다. 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에 35일 전에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 것으로 좀 볼 때 이번 후보자 접수는 적어도 오는 18일에서 20일쯤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을 결심할 시한도 2주가 채 안 남은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 등판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어쩌면 정치인 한동훈에게는 출마하는 선택이 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당원들이 원하고 당을 위해서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뜻을 따라서 출마하는 것 또한 저는 가장 적극적이고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가장 위험 부담이 큰 행태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친윤계를 포함한 당내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대구시장 출신으로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저는 안 나오시는 게 사실은 순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지고 나서 국회의원 나오고 당대표 나올 때 얼마나 우리가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치를 우리 당에서는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원론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한 전 위원장이 어떻게 결심을 할지 이제 저희가 곧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요. 이재명 대표를 연일 직격하는 등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번 국회에 등원한 이 초선 의원들한테 당선 축하 문자도 보내면서 결국 이거 출마로 결심을 굳힌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일부 초선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시작을 축하한다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동안 주로 소통해왔던 원외위원장이나 친한동훈계 인사들을 넘어서 당내 의원들과의 만남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최근 한 의원과의 만남에서는 정치에서 친소 관계보다 공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국민들에게 중요치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벌써부터 흥행 걱정이 나오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대한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네.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출마하게 된다면 현재 나오고 있는 지지율 추세상 거의 압도적인 당선이 유력할 것 아니냐 생각이 되고, 그러면 전당대회 흥행 국면에서 누군가가 함께 나와줘야 되는데 지지율에서 너무 게임이 벌어지게 되면 기타 후보군들이 아예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세론이 형성되면 흥행은 실패하기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총선 때처럼 이재명 대표 이슈를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그나마의 흥행 가도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